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하루에 24시간이에요. 그렇죠? 24시간인데 아까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선생님 한 4시간 공부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4시간이면 하루에 몇 프로일까요? 한 17% 정도 되지 않나요? 20%가 안 돼요. 근데 선생님들 중에 보면 4시간 하루 평균 4시간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50% 이상이 될 거예요. 아 진짜. 아니 선생님들 뭐 나는 8시간 하는데요. 평균 8시간이라고요. 평균.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시간씩 해요. 일요일날 노시죠? 0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8, 6, 48에 7, 7, 5, 40, 7, 7, 49, 7시간. 이렇게 하면 1시간 깎여요. 근데 선생님들 보면 토요일도 0이 되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토요일도 0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8, 5, 40에다가 7로 나누면 7, 6, 42. 6이 6시간이 안 나와요. 5점대가 나와요. 5점대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20%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20%만. 하루에 20%. 근데 그 얘기는 좀 이게 선생님들한테 독이 될지 뭐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사법시험도요. 평균 8시간 공부하면 무조건 합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븐일레븐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세븐일레븐이 이거예요. 7시에 가서 23시에 집에 가는 거를 일요일 빼고 매일 할 수 있다면 1년 내내 할 수 있다면 무조건 그 어떤 시험이라도 합격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순공 막 10시간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랬고 10시간 채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10시간 채우잖아요. 다음날 아파요. 여기 어깨 쪽이. 이틀 정도 10시간 공부하잖아요. 그럼 쓰러져요. 근데 이거 막 12시간 한다 그러면 아마 다른 시간들을 막 채워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왜 이런 말을 삼갔냐면 수업 시간을 왜 삼갔냐면 너무 게을러지실까 봐.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되게 힘든 건 맞아요. 하루에 8시간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8시간 공부하잖아요. 10시간 공부하잖아요. 다음날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 다 막 저같이 생각할까 봐. 그러니까 남들 다 12시간, 14시간, 15시간 하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못 하는데 이런 생각하실까 봐.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힘들어요. 8시간 공부하는 것도 매일 하는 것도 이거 마인드 싸움이야. 아까 학격수기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은 이게 중간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만약에 중간고사면 한 4일 밤새면 되는데 이게 1년치 과정이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하는 거예요. 약간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할 때 처음에 막 달려도 안 되고 너무 걸어서도 안 되고 너무 걸어도 너무 지쳐가고 계속 걷게 되고 너무 빨리 걸으면 나중에 지치게 되는 것처럼 이거는 정말 그때그때 어떻게 호흡 조절하면서 가는 거가 요게 중요한 거라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일병행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한 4시간 많이 힘들죠. 일병행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일병행 선생님들 그다음에 이제 육아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 되게 힘드시겠지만 최소한 한 3, 4시간 정도를 이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되게 힘들고 근데 지난주였죠. 그 육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분이랑 잠깐 캠스터디를 해서 그분의 그 루틴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한 4시 반에서 한 5시 정도에 같이 일어났었어요. 같이 일어났었고 5시부터 오후 2시까지였나? 그러니까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이것 동안 정말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정말 우리는 카메라 앞에서 밥을 먹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밥을 먹었고 보통은 이렇게 책을 찍잖아요. 우리는 얼굴을 찍었어요. 딴짓 못하게. 얼굴을 찍어가지고 해서 내가 앞으로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못할 것 같은데 그거 해가지고 정말 8시간을 오후 2시가 되기 전에 뺐어요. 그리고 이분은 중간에 이제 아이들 보내는 시간 중간에 한 3, 40분 빠졌고 그 다음에 아이들 나중에 픽업해 오는 시간 오후 4시인가 3시에 아웃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미 10시간을 채웠어요. 하루 10시간을 채울 수 있어요. 육아맘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면. 그래서 아침에 쫙 뽑아놓고, 그러니까 그 남편하고 애들 그 보내는 시간 딱 1시간 아침에 1시간 빠지고, 거기 한 9시간에서 거를 여기서 8시간을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 선생님들도 그렇게 8시간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아예 그냥 아웃이에요. 오후 3시부터인가 아웃이에요. 오후 3시부터는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놀이터 가고 뭐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오전에 안 했으면 나중에 한 밤에 와서 한 2시간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후 2시, 3시 이후부터가 되게 외로웠어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캠에. 다 육아 선생님들이랑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올인 선생님들하고 해야겠다. 했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뭐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일병행 선생님들 같은 경우, 정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뭐라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어떤 선생님은 출근하기 전에 2-3시간 빼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출근하기 전에 2-3시간 공부하고, 퇴근하셔서 2-3시간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일하면서 공부를 못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제가 뭐라 말을 못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또 가만히 이게 사무직이 아니잖아요. 막 가서 애들 이렇게 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집에 오면 엄청 피곤하고. 그래서 정말 일하시면서 이제 공부하시고 합격하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선생님이고, 내가 만약에 정담임으로 하신다 생각하시면 진짜 마음 굳게 먹으셔야 돼요. 진짜 마음 굳게 먹고요. 하시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끝나버릴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참고 견디면서 하는 이유가, 선생님들 보면 시간도 그렇고, 그쵸? 시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돈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쵸? 이런 것들도 두 가지를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데, 빨리 합격하는 게 다 버는 거예요. 빨리 합격하는 게 시간도 버는 거고요. 돈도 버는 거예요. 돈도요, 선생님들은 지금 그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게 보이잖아요. 작은 것들이 막 보이니까 지금은 복사비, 프린트값 몇 장 해가지고 2쪽 모아찍기 하고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1,000원, 2,000원 아끼고 3,000원, 5,000원 아끼고 이러는데, 선생님들이 이거 빨리 합격하면 버는 돈은 억 단위예요. 이거는 1년 딜레이 될 때마다 수천만 원이 까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천만 원이 까인다 생각하면 되고,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단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쨌든 결론으로 돌아와셔서 4시간, 근데 내가 만약 올인인데 4시간밖에 공부 못한다. 어마어마한 자기 반성이 필요해요. 평균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해가지고 어저께 7시간 했는데 아니에요. 다 합쳐서 평균이에요. 일주일치. 그래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나누기 7을 딱 했는데 4가 안 넘는다. 내가 이래야 되나? 이 생각해야 돼요. 차라리 일을 해야 되나? 누리보조 교사를 해야 되나? 왜냐면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 선생님들 가장 모범적인 시간 8시간. 근데 진짜 8시간 하는 게 힘들 거예요. 힘들지만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하는 게 우리 삶이래요. 진짜 계속 문화와 놀이할 때도 그랬던 게,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들도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갈등이 찾아올 거거든요. 왜냐면 드라마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무기력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이론에 따르면 각성 조절에 따라서 뭔가 각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거리를 자기가 만들게 돼요. 그래서 너무 무기력하게 되면 내가 중간에 가서 취미 생활을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때는. 하면서 나한테 뭔가 갈등 요소,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것들을 찾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를 한다 그러면 필라테스에서 내가 어느 단계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내가 무슨 악기, 피아노를 배운다고 하면 피아노에서 뭘 하면서 자꾸 내 삶에 갈등 요소를 집어넣지, 사람이 이렇게 순탄하게만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속 뭔가가 찾아오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문화라든가 놀이라는 걸 만들면서 자꾸 자기한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도 보면 지금 그 문화가 약간 사라지니까 약간 아노미 상태에 빠지는 건데, 언제는 중학교에 가야 되고, 언제는 고등학교에 가야 되고, 언제는 추억을 쌓고, 언제는 대학을 가고, 언제는 새내기가 되었다가, 그리고 나와서는 언제는 직장을 잡았다가, 언제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마치 에릭슨이 마치 단계를 나누는 것들처럼 자꾸 단계를 나누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쭉 가면 너무 지루하니까. 그래서 시험이라는 과정도 제가 계속 재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 어떤 갈등 상황에 이겨내고 내가 이겨내는 과정에서 되게 성취감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임용 공부를 안 했다면, 그리고 또 색다른 선생님들만의 놀이와 취미를 발견해내지 못했다면 그냥 365일을 그냥 보냈을 거고, 어떤 선생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이렇게 무기력한 게 맞는가? 라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러니까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죄송한데 옛날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별에서 온 그대가 있으면 누군가가 반지 돌려줘야 되거든. 이게 반지 돌려주면서 죽이려고 하고, 그럼 갈등 속에서 전지현을 누가 지켜주고, 도민준이 나타나고 요런 게 있어야 되지. 도민준이 왔는데 갑자기 전지현하고 사랑에 빠져갖고 끝까지 사랑하다가 죽어버리면
이건 누가 보겠어요, 그런 드라마를. 누가 한번 이렇게 반지도 돌려주고, 한번 그 초능력을 가진 도민준도 누군가가 이겨버릴 수 있다는 사실도 좀 알려주고, 그러니까 나도 좌절할 수 있다는 거, 나도 한번 쓰러질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니까 우리가 몰입하는 거지. 도민준 혼자 최고야, 아무도 걔를 못 이겨, 막 이러면은 그걸 누가 보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좀 재미있는 과정이거든요, 임용도. 그래서 조금 이게 막 어려운 과정으로 갖기보다도 하루하루를 선생님이 이제 이겨내서 일주일 동안 내가 몇 시간을,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응시자가 13,000명이면 1000등 안에 드는 공부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딱 생각했는데 한 8,000등, 한 9,000등 정도의 공부를 하고 있어. 이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누군가를 위한 내가 그냥 계속 누군가만 이렇게 뒷받침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늘 생각해. 난 오늘 몇 등 정도 공부를 했는가. 전체 13,000명의 수강생들 중에서, 선생님들 중에서. 그래서 한번 이거 되게 8시간 너무 세다. 그죠? 8시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높을 거, 좌절하실 것 같아서 7시간으로 할게요. 7시간으로. 더 하셔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계를 정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한계를 정해놓으면 어때요? 이게 막 이렇게 뛰다가도 이렇게 그 있잖아요. 고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한계를 정해놓으면 안 돼요. 근데 더 하셔야 돼요. 10시간 하시는 분, 12시간 하시는 분, 14시간 하시는 분 있으면 더 하시면 하실수록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70%를 쓰면 70%를 쓰니까 아까 몇 시간이 나왔더라? 70% 쓰니까 하루에 17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죠? 하루 50% 공부하면 몇 시간이냐면 12시간이에요. 1시간 놀고 1시간 공부하고 1시간 놀고 1시간 공부하고 이러면 12시간 나와요. 물론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 보통 우리가 한 30% 정도밖에 못 쓰는데 더 쓸 수 있거든요. 짜투리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서 더 쓸 수 있으니까 쓸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끄집어내고 발굴해내요. 발굴. 그래서 꼭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만 공부가 아니라 내가 이동하면서 머릿속으로 하는 시간도 공부 시간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시간들을 찾아내야 돼요. 자, 잠은 충분히 자는 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 8시간 푹 자고 그럼 몇 시간이 남죠? 8, 20, 16시간이 남잖아요. 24. 그죠? 16시간이 남으니까 16시간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에서 반만 공부해도 8시간이거든요. 여기서 50%만 공부해도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사람이라는 게 신기해요. 그걸 못해요. 그거 알고 있어요. 계획표 짜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짜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짜야 되는 건데 자 9시에 일어나요. 8시에 일어납시다. 8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준비하고 9시부터 여기까지 3시간 뽑아내면 정말 잘하신 걸 거예요. 아마. 되게 집중하고 해요. 엄청 놀면서 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빼세요. 강의 시간 빼세요. 강의 들은 건 공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강의 들을 때가 제일 편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안 하잖아, 쟤가 하잖아. 그러니까 막 강의 들으면서 자기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강의는 그냥 공부 안 될 때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거지. 그게 공부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만드는 시간 있잖아요. 막 오답 노트 만들 이런 시간 자기 공부 시간 아니에요. 되게 편하죠, 그때. 예, 선생님 공부 도망가고 있는 시간이라서 좀 편한 거예요. 막 포스트잇 붙이고 막 정오표 붙이고 그다음 뭐 자르고 이럴 때 되게 즐겁죠. 예, 그거 공부 시간 아니에요. 되게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가 공부 시간이에요. 내가 막 머리가 돌아갔을 때가 공부 시간이에요. 이렇게 3시간 빼면 정말 잘하신 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시간 동안 밥을 먹고 뭐 산책도 좀 갔다 오죠. 뭐 14시까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쭉 가고 나서 14시부터 그러니까 2시부터죠.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하면 좀 잘한 거예요. 4시간 하면 잘한 건데 사실 되게 힘들어요. 이때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도 안 졸고 그냥 가는 거예요. 4시간인데 힘들거든요. 근데 4시간 하면 되게 스스로 그때 대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더 하시는 분들은 혹시 막 이렇게 더 하시는 분들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좀 이 집 낮은 단계에 있는 분들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3시간 정도. 1시간 동안 산책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자기에 대한 또 미안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니까 그때 가는 거예요. 자, 2시부터 3시간 하면 몇 시예요? 5시예요. 여기서 식사 한번 하고요. 다시 한번 또 산책 갈까요? 또 산책 가서 막 걷다가 그쵸? 7시부터 8시, 9시, 10시 딱 2시간만 하면 되잖아요. 8시, 9시까지 2시간.
그리고 9시부터 좀 드라마 보고, 놀고, 쉬고, 이러면서 쭉 쉬고, 잠자고. 잠 몇 시간 자? 9시간부터 자면, 어휴, 많이 자네, 그죠? 거의 11시간 자네요, 11시간. 이렇게 자도 몇 시간 뽑아요? 8시간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8시간 공부 안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거 얼마나 프리하게 놀고 있다는지를 한번 자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게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 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3시간, 점심에 지금 산책 1시간, 여기도 하루에 산책을 2시간이나 해. 운동을 2시간이나 하고, 9시 이후에, 9시 지금 뭐 새나라의 어린이도 아니고, 막 9시에 막 책 적고 막 이랬는데도, 어때요? 하루 8시간 나와요. 근데 나는 하루 8시간 안 나오고 4시간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8시간이죠? 이게 8시간. 7시간도 되게 사실은 작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되게 힘든 건 맞아요. 이해해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왜냐면 멘탈이 중간중간에 나가거든요. 왜냐면 우린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니까요. 아플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막 누가 조금 싫은 말 하면 그게 계속 귓가에 맴돌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감정이 되게 막 어두울 때도 있고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7시간으로 할게요. 7시간으로 했어요. 자, 그 7시간이면 7시간인데 일요일 날 놀게 해드릴게요. 6일이죠. 주 5일째는 아니잖아요. 저도 주 6일. 6, 7, 42시간이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이걸로 계획을 짜면 되죠. 42시간 동안에 지금 사상이 2주에 나갔고 발달이 2주에 나갔고 놀이가 1.5주인데 사실 이거 시간 되게 남아도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42시간에서 일주일에 강의가 총 제가 요새 좀 많이 하니까 그래 10시간 했다 쳐요, 강의를. 그럼 여기서 10시간 빼도 32시간이 남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강의를 4주 밀렸어요. 4주 밀려도 42시간 동안 강의만 들어도 4주 강의를 내가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럼 물론 복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2주만 들어도. 그래도 22시간이 남는데 그 시간 동안 사상을 못 끝낸다? 이건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되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 들어갈 내용이 없거든요. 원래 시간이 남아야 돼요. 1, 2월 달은 시간이 많이 남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1, 2월 달이 굉장히 바쁘다는 건 첫 번째 뭐냐면 공부 시간 자체가 확보가 안 되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시간을 투여하는데도 시간이 없다거나 강의가 밀린다거나 하는 거는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전자가 많을 것 같아요. 시간 확보가 안 된 경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지금 설날 때 만약에 4일 내내 노셨다. 그럼 빵이 4개인 거예요. 한 달을 봤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4주 하면 4, 4, 16, 그냥 160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월별로도 결산을, 만약 가계부 쓰는 것처럼 월별로도 결산을 내야 되고 주별로도 결산을 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예전에 어떤 강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되게 좀 감사한 게 있어갖고 그분한테는 제가 사법시험을 보다가 좀 약간 그때 막 집안에 뭣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구급 법원직을 좀 보험으로 가입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구급 하신 분. 저 딴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상급을 공부했기 때문에 구급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는 내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구급을 보러 갔었는데 그 강사 선생님이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그분도 사법시험을 오랫동안 하셨다 그만두셔가지고 민법 강사를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너무 아깝다. 1년만 좀 더 하자. 내 수업 듣지 마라. 대신에 너는 일주일에 한 번 나를 찾아와서 네가 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렴. 했는데 그 일주일, 그 월요일이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일요일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잘난 척 했잖아. 나 사법시험 공부한다고. 근데 거기다 대고 공부 시간 20시간 했어요. 이걸 못 가져가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로 여기다가 40시간이라고 적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그래갖고 공부 시간 안 채워지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채웠어요. 오늘 월요일날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분한테 가져가서 뭐라고 했냐면 전 오늘 이런 거 할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 계획을 얘기해 줬어요. 일주일 동안 나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도가 나갈 거고 기출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 거고 난 이런 공부를 할 거고 이걸 계획을 마련해 주고 그다음 월요일 날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요런 것들을 수행해냈고 이것들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논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간중간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그걸 꼭 채웠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내 계획표를 봐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되게 창피해요. 되게 창피하고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약속했잖아요. 매주 월요일 날 만나기로. 그러니까 가긴 가야 되겠고 약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들 모두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봐드릴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의 선생님들한테는 누군가 남편이면 남편, 남자친구면 남자친구 아니면 꼭 아니라면 친구의 친구, 짝 선생님이라도 누군가가 내 계획을 봐주고 내가 그 선생님한테 떳떳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 누군가에게 나는 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자격증 공부하고 있는 건지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나왔으면 그때부터는 뭐 강의 10시간 듣고 그 다음에 사상이라고 해봐요. 그럼 사상 사실은 나간 게 없잖아요. 지금 처음에 나간 게 지금 끝났지만 고대부터 그때 처음 나간 게 많이 나가봐야 페스탈로치까지밖에 못 나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나간 게 프레벨부터 방정환 선생님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해볼까요? 잠깐만. 금방 끝낼게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고대 보는데 시간 걸려요? 고대 보는데 뭐 소크라테스, 지덕하빌, 삼파 끝. 그 다음에 플라톤, 이데아론 뭐 없잖아요. 뭐 철인정치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해가지고 뭐 실제론 뭐 이런 것도 몇 개 하고 하면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거의 안 보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육사조 가가지고 뭐 있어요? 7, 8, 9, 10 해가지고 뭐 감각적 실학주의 있을 거고 계몽주의 있을 거고 자연주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신인문주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진보주의 있을 거고 이거 하는데 1시간 걸리겠어요? 30분 정도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뭐라고 말을 못 드리는 게 어떤 선생님은 30분이 걸릴 거고 어떤 선생님은 2시간이 걸릴 거고 어떤 선생님은 1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계획표를 짜달라는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계획표를 짜달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안 짜줬으면 누군가가 짜준 걸로 하고 있다면 그 계획서를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자전거가 아니에요. 남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내 자전거를 타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해가 빠른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계획서를 짜준다면 이렇게 해야겠죠. 자, 이론 공부는 9시부터 12시간 동안 3시간 하세요. 이랬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1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영역별로도 다 달라요. 어떤 선생님은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고요. 어떤 선생님은 3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데 또는 어떤 선생님은 5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이렇게 계획표를 짜줘버리면 어때요? 다 무너져요. 근데 이 계획서를 짜달라는 건 뭐냐면 지금 아직 요거를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계획서를 짜드리는 게 내가 선생님들한테 뭔가 힘을 주고 뭔가 좋은 걸 드리는 거라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빨리 하려고 하니까 그랬는데 약간 독배를 드리는 거예요. 독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해달라는 대로 하면 그때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달라는 거 다 주면 안 돼요. 달라는 게 있었을 때 뭔가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거절각이에요. 이거는 제가 드리는 순간, 이거는 제가 이번 주에 오신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봤고 저번 주 선생님들도 물어봤는데 계획서 짜주는 거에 대해서 고개를 이렇게 흔들지 짜줬으면 좋겠다 이런 선생님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까지 오신 선생님들 중에. 예. 그래서 계획서를 짜주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이것들을 여기에 선생님들이 이걸 만들어 나가면 돼요. 이 42시간을 어떻게 배정할 거냐. 그래서 총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총 시간을. 그래서 42시간 중에 강의가 10시간이다. 그 다음에 그럼 이론에 쏟아야 될 시간이 몇 시간이다. 그러면 여기도 한 10시간이다.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기출문제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출도 한 5시간? 사상 엄청 작잖아요. 별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럼 뭐 5시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 일주일에 끝나. 이게 사실 2주 과정이잖아요, 이게. 2주 과정인데 사실 일주일이면 복습도 끝나고 기출도 끝나고 시간이 사실은 좀 남아야 정상이에요. 남아야 정상이니까 제가 면접도 드린 거고 이때 면접하시라고. 왜냐하면 지금 아니면 시간이 안 남아. 시간 없어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왜 가면 갈수록 없어요? 그 진도만 하는 게 아니라 누적되거든요. 진도가. 근데 지금 진도가 누적된 게 해봐야 사상, 발달, 놀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다 반복해야 되거든요. 계속 전부 다 3개 다 3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3월달 되면은요.
사상, 발달, 놀이, 교서, 부모, 평가, 복지, 신체인 거예요. 선생님 나중에 사회관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상, 발달, 놀이, 교사, 부모, 평가, 복지, 신체, 건강, 안전, 의사, 문학, 사회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근데 그때도 그게 컨트롤이 된다고요. 그때도 그게 컨트롤이 돼요. 그때도 근데 사실은 시간이 좀 남긴 해요. 약간 빡빡하긴 해요. 근데 지금 1, 2월에 비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문제도 풀고 약간 그러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시간에 비교하면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기간에 가면 그때 3, 4, 5, 6월 달이 여유로웠었구나. 3, 4, 5, 6월 달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9월, 10월 되니까 이제 마무리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3, 4, 5, 6월 달 입장에서는 1, 2월 달이, 황금기였구나. 2월 달은 시간이 원래 막 남아도는 달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땅을 팠구나.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래서 땅 파는 시간 없애려고 제가 자꾸 뭔가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하냐면, 지금 뭐 하냐면, 면접을 웬만하면 보시고, 물론 프린트 양이 많긴 하죠. 많긴 한데, 그래서 근데 이게 다 뽑으니까 그때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나오는데 그냥 책 한 권 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강의료가 원래 사실은 더 비싸요. 이게 20만 원짜리인데 20만 원 했는데 2만 원, 3만 원 아깝다 하시면은 뭐 아까울 수 있죠. 이거 삭제해야 되는데. 지난번 이런 얘기 했다가 삭제해가지고 일단 삭제는 안 할게요. 안 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고요. 조금 이렇게 투자를 치킨 한 2마리 먹었다 생각하시고 10,000원짜리 치킨 말고 15,000원짜리 치킨 2개 해서 좀 들으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력이 안 된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말했지만 첫 번째 지금 기본적인 시간 확보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물론 그것도 이해를 해요. 왜? 공부를 그러니까 안 하셨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 확보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 2월 달은 그 선생님들이, 그래요, 면접 하지 말고 그 선생님들은 하지 말고 내가 시간 확보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미 시간이 확보가 된 선생님들은 면접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아까 합격수기 설명드리면서 얘기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들어가시면, 아까 뭐 최태성 선생님도 얘기도 했었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요, 교육 콘서트 같은 걸 해요. 그 시간이 플레이 시간이 5시간, 3시간 막 이래요. 근데 그때 그거를 합격한 이후에 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그걸 듣고 있겠다? 지금 들어야 돼. 지금 생각하면, 이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동안 그 EBS를 막 계속 듣는 거야. 막 그냥 걸어 다니면서 들으면서, 그냥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보는 거예요. 그걸 막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요. 그 다음에 교육청 놀러 가세요, 교육청 놀러 가셔가지고, 시책이라는 게 있어요, 시책. 그래서, 2020 서울, 그 시책 어디 있냐면, 카페에, 지역별 카페가 있을 거예요. 지역별 카페. 제가 열어둘게요. 지금 아마 특별 회원으로 돼 있을 텐데 제가 그거를 바로 선생님들 등급에 맞춰 놓을 테니까 거기 가면 일부 시책이 있고요. 그것들을 자기 지역 시책으로 해서 아마 2021년도께 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서핑해 봐야 돼요. 자료 어딨나요?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 절대 안 늘고요. 선생님이 그 교육청 들어가서 그 UI, 그러니까 디자인. 그래서 위치가 목차는 어디에 있고, 어디에 폴더가 있고, 이것까지 다 확인해야 돼요. 여기는 시험은 아니고, 이쪽엔 자료가 있는 거고, 그거를 거기 안에서, 왜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막 많이 하시면서, 거기 홈페이지에서 좀 노는 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인천 지역이다, 그러면 인천 플러스 친구 신청해가지고, 그러면 플러스 친구 신청을 하면, 카톡으로 거기 교육청 자료가 매주 업데이트돼서 저한테 와요. 오면 그걸 계속 읽으면 돼요. 인기 글 읽을 시간에 교육청 글을 읽으면서 교육청의 이슈란 이런 거고 이런 걸 지금 알아두시면 나중에 1차 합격했을 때 완전 피화되고 살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 남으셔야 됩니다. 계속 언급되지만 계속 남으셔야 되고 이때 이런 것들을 해두시는 거예요. 해두시고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난 아직도 시간 확보가 안 돼요. 난 아직도 하루에 20%를 못 쓰고 있어요. 하루에 20%가 4시간이거든요. 하루에 20%를 못 쓰고 있어요. 80%를 딴 시간에 보내고 있고 20%를 못 쓰고 있는 선생님들은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려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시간을 확보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시간이 남을 거예요.
남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2차 쪽을 또 지금 2월달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2, 3월달 거의 마지노선이에요. 2, 3월달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시간이 아예 없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의는 몇 시간, 그 다음에 이론 공부는 몇 시간, 그리고 복습은 몇 시간, 그 다음에 기출은 몇 시간, 그 다음에 구조와 Q&A 가지고 뭐 퀴즈 풀어보고 이러는 시간 몇 시간 했죠? 대충이라도 해줘요. 10시간. 지금 42시간 중에 10시간, 15시간,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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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 35, 40. 됐네요. 그죠? 40시간 됐고, 여기에서 이제 8시간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이 시간이 확 늘어날 거고, 4시간 공부하는 선생님들 확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아까 일하시는 선생님들,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선생님들은 4시간씩 6일 공부하면 24시간. 그럼 거의 반으로 줄어들죠? 그러면은 강의 시간을 못 줄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선생님은 이렇게 줄어들겠죠. 이 선생님들은 뭐 해야 돼요? 이 선생님들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겨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집중하고 빨리 봐야 돼요. 근데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1시간 보면 어떨 때는 5시간 공부한 사람보다 우위에 설 수가 있거든요. 사람의 능력은 그래요. 이 시간에 매몰되지 마세요. 왜냐면 진짜 집중한 시간은 요걸 이겨내요. 진짜 이겨내요. 그러니까 완전 집중해서 이겨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올인 선생님들은 질 수 없잖아요. 우린 또 돈도 안 벌고 올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집중해서 여길 이기려고 해요.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이기려고 하시면 돼요. 이걸 또 이제 모범 답안으로 보지 마세요. 이건 진짜 대충 적은 거예요. 몰라요. 선생님들마다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복습의 정도 달라요. 근데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시간을 조정해 나갈 거냐라는 것들은 해보고 나서, 이걸 계속 컨트롤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움직여 나가면서 나의 것으로 계속 만들어서 체화시켜 나가는 건데요. 자, 이렇게 시간이 나왔잖아요. 시간이 나왔으면 이거를 월화수목금토에다가 배치만 하면 돼요, 이제. 이걸로 배치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강의는 어떤 선생님들은 나눠서 듣는 게 좋다면, 월요일 날 2시간, 화요일 날 2시간, 수요일 날 2시간, 이렇게 나눠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야, 난 한꺼번에 듣는 게 좋아. 그럼 하루에 10시간 딱 듣고, 하루에 끝내도 되고요. 저는 심지어 하루에 30시간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루에 2배속으로 하루 15시간 들으니, 전 강의 듣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내 머리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조금 공부 안 될 때 좀 강의를 몰아서 듣는 편이었고, 저는 그랬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제 말도 그렇게 듣지 마시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것들 그냥 배치하시면 돼요. 배치를 꼭 오전에 오후에 상관없어요. 진짜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들을 그냥 해서, 선생님이 이제 계획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끝났네요. 이제 그러면 강의를 나는 몰아 듣는 시간이다. 그럼 강의 다 들었어요. 화요일 날 뭐 해요? 이론 해야 되겠죠. 이론. 그럼 사상해서 쭉 가요. 하루에서 몰아서 할까요? 또 여기서 7시간 해요. 또 사상해요. 7시간 해요. 그 다음에 이쪽 가서 기출 한번 풀어볼까요? 기출 한 3시간 풀어봐요. 그 다음에 Q&A도 한번 돌려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들을 5분의 1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계획서예요. 계획서가 별거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계획은 변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면서 내 몸에 맞게 해서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싸우다기보다도 도전해야 돼요. 이게 막 선생님들 너무 넉넉한 시간을 주지 마세요. 항상 느꼈을 거예요. 중간고사 이전에는 10시간 동안 해도 안 되는 공부가 중간고사 하루 전날은 왜 1시간에 되는 걸까요? 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저는 진짜 중간고사 때마다 늘 4년 8번 시험 보는 그 시험 동안 밤 안 새고 시험 본 게 거의 없었어요. 보통 거의 시험 때가 되면 내 몸은 알아요. 한 4일 동안 밤샐 거구나. 그럼 그때는 초치기 했어요. 초치기. 초가 보여요. 눈 속에. 진짜 보여요. 딱 보면서 46초야. 어떡하지? 이렇게 한 다음에
1분 30초 지났어 하면서 이거 걷게 돼요. 그럼 그건 뭐냐면 온 신경이 집중된 상태가 있거든요. 이때는 읽는 속도가 보통 날에 한 3배에서 4배, 심지어 10배까지 올라갈 때도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예. 이게 달라요. 시간에 나는 10시간 했으니까 충분히 했겠지. 아니에요. 더 하셔야 돼요. 더. 이제 질을 높이셔야 돼요. 이게 양이라면 공부의 질도 높이시는 것들로 통해가지고 공부하시는 것들을 하고 계획서도 계속 바꿔나가야 돼요.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앞으로도 쭉 가는 게 아니야. 쭉 갈 수도 있어요. 잘 맞으면. 근데 안 맞는다면 좀 변경할 필요도 있고 항상 도전하라는 게 뭐냐면 이게 심리학적으로 있는 용어잖아요. 경영학적으로도 있는 용어고 데드라인 효과라고 해가지고 마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월 며칠까지 하세요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할 사람이 3월 며칠까지 하세요 안 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선생님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고대 약간 그쪽으로 돌아간다면 사냥하고 이런 것들처럼 내 생존에 위협이 되고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만 내 머리가 돌아가게 이미 우리는 진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적이 굉장히 멀리 있어. 적이 한 11월 달에 출현해요. 그러면 사람이 있잖아요. 막 뭐 하려고 해서 안 해. 뭐 이따 해도 되잖아.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건 무의식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누가 있으면 내가 막 뭘 짜내게 돼요. 봐보세요. 사자가 눈앞에 딱 있어요. 있는데 막 그때 사자 앞에서 난 어떻게 도망가야 될까요? 난 어떻게 도망가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물어보고 있을 거예요? 뛰면서 생각하겠죠. 뛰면서 막 어떻게 숨어야 될지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겠죠. 그때 내 안에 잠재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사자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되게 한가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요? 뭘 할까요? 암기 노트는 만들까요? 말까요? 뛰세요, 일단. 뛰면서 생각하라고요, 뛰면서. 쫓아오고 있다고요, 이미 시간은 없고요. 이미 막 뛰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여유롭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유롭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일말이라도 이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세요.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합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1년, 2년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선생님은 그게 무의식으로 들어가고 정말 2년 이후에 합격해요. 근데 정말 10개월 안에 합격하겠다.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거를 이 의식 수준이 아니라 내 온몸 전체가 전율할 정도로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예요. 근데 초수기 때문에 나는 선배님들 보니까 2년, 3년 걸리더만 나도 1년 안에 합격하면 좋겠지만 뭐 2년에 해도 좋아. 라고 마음 딱 먹는 순간부터 몸은 반응해요. 내 몸은 그때까지 해도 내 생존에, 내 목숨에 위협이 되지 않는구나. 그럼 나는 거기에 맞춰서 진화하지 않을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수 선생님들 마인드 완전 바꾸셔야 돼요. 완전 바꾸셔서 6월 달까지 합격점 만든다 생각하시고 7, 8, 90 해갖고 마무리 지어가지고 무조건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합니다. 설날 때 이렇게 자극을 들여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많이 노셨잖아요. 그죠? 연휴 동안 많이 쉬셨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는 점심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